발상의 종류 세 가지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구조의 종류 세 가지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뤘었죠. 아크적 발상, 안티적 발상, 인위적 발상. 구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두긴 했는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아크적 발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아크적 발상을 깨뜨리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응용하거나 피해가거나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작가적 센스, 재능, 경험 이런 걸 토대로 가지고 노는 형태라서, 어쨌든 첫 번째 아크적 발상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제자로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넘어왔고요. 아침을 먼저 먹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걷다 보니까 방콕 왕궁에 거의 다 와버렸는데 밥을 못 먹었거든요. 밥 먹고 싶은데 주위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더 게이트라고 식당이 하나 보이긴 합니다. 겁나 비싸 보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뭔가라도 먹어야지. 정장을 입고 식사를 하고 계시네. 스프링롤이 200바트 비싸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라도 먹어야 좀 걸어 다니면서 뭘 하지. 시원한데 앉은 김에 아크플롯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론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단단하고 안정적인 구조라는 뜻입니다. 제일 많이 연구되었고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땡큐 이 룰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양구 맛있겠다. 이야기 끝나고 먹겠습니다. 자연 법칙에 존재하던 이야기 구조가 있는데 사람들이 룰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룰로 만들고 보니까 자연 법칙처럼 보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음악도 그렇잖아요. 자연계에 있는 어떤 구조를 화성학으로 정립한 건지, 아니면 화성학으로 정립하고 났더니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미술, 황금 법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궁극의 한 점은 자연 법칙과 이어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규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규칙의 끝에 있는 것이 자연이기도 하니까. 좋네요. 사람 너무 많아. 입구에서 빡세게 검문당하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벽화가 보이는데 프놈펜 왕국에서 봤던 벽화 양식이랑 너무 비슷한 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크메르 왕조 시기에 여기 태국까지 마치 고구려가 중국 땅을 먹었다가 뺏겼다 했던 것처럼 태국이랑 크메르 왕조도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였어서 여기에 그런 양식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태국 왕궁에는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양식들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얼핏 봐도 되게 건물들이 좀 달라 보여요. 통일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안쪽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외부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진짜 안쪽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벽화들, 천장 장식들, 금이야 오기야 꾸며진 부처님들, 보살님들, 진짜 보면서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왕국이잖아요.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입헌군주로 바뀌었지만, 태국도 예전에는 전제군주제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시대, 나라가 굴러가는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전제군주제는 왕이 법 위에 있는 시스템, 반면 입헌군주제는 왕이 법 아래에 있는 시스템, 법이 최우선인 구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구조와 연출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3막 구조, 5막 구조, 12단계 구조, 이런 것들은 일종의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조 단계가 헌법이라고 한다면 작가는 왕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입헌군주제의 왕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크플롯에 속한 작가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법과 구조가 아주 단단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왕은, 작가는 그 구조에 기대어서 자기만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여기 왕국이 문을 닫아가지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되게 빙산의 일각 조그마한 곳에 불과하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 보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잘 됐죠. 500바트 아꼈고 이 땡볕에 2시간 걸어다닐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게 일사병인지 머리가 띵한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왕궁은 대략 요 정도만 둘러보고 다른 데 가보려고요. 다른 데로 한번 가보실까요? 약간 이런 느낌, 걸어서 세계 속으로 느낌, 카메라 프레임 밖으로 쑥 나가버리는 그런 연출. 기가 막히네. 타티엔 피어. 길을 건너려면은 배를 타야 되나 본데, 구글맵 걸어가는 길을 검색을 했는데 항구로 안내를 하네요. 표 안 샀는데 팔겠지. 와, 멋있다. 와, 이거 뭐야?
와, 배도 밴데 저게 되게 멋있네. 여기가 선셋 포인트라고 하더니 이쪽으로 해가 지나봐요. 네, 지금 우기라서 선셋은 못 볼 것 같고, 나는 저기를 건너고 싶은데 배들이 이렇게 횡단을 하는 걸 보면은 투어배 같은데, 건너는 배가 아니라. 미니맵이 나와 있는데 볼 줄을 모르겠어요. 동네 이름을 모르니까. Crossing ferry pier to Wat Arun. 발음은 거지 같지만 Wat Arun 가는 배인 것 같아요. 표로 여기서 사지? 오바트인가 보다. 되게 싸네. 25. Wat Arun, right? 자전거도 가지고 왔고. 와, 배 탄다. 고작 저기 가는데 배를 탈 일인가? 다리 하나 놓으면 되는데. (5분도) 안 돼서 건너오네요. Ticket for Wat Arun. Ticket purpose.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너무 지금 더위에 땀에, 영상으로는 이 온도가 느껴지지 않겠지만 진짜 미치듯이 덥거든요. 3보 1배 하듯이 3보 1 드링킹을 해야 합니다. 타이티 오랜만에 먹는데 시원한 걸 마셔서 이성이 돌아온 김에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발상의 두 번째, 민의적 발상, 민의적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좀 전에 아크플롯을 헌법이라는 구조 아래서 왕이라는 작가가 있는 입헌 군주제라고 가정을 했죠. 미니플롯은 전제 군주제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구조보다 왕, 작가의 의지가 우선한다는 거죠. 이야기의 어떤 구조적 법칙보다 작가의 창의성이나 의도가 우선되고 구조를 깨뜨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발상 단계, 그런 구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사실 이론으로는 조금 접근하기 난해한 영역이라서요. 예전에 몇몇 이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분석 영상에서도 다루기도 했고, 재생 목록 보다 보면은 아마 관련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이쯤에서 약간 사과를 하나 드리자면, 실수를 좀 정정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정리하면서 제작을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간혹 이런 실수가 있는 거죠. 설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했던 실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면 미니플롯과 안티플롯의 개념을 이름을 반대로 지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안티플롯이라고 설명했던 거는 미니플롯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니플롯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안티플롯이라고 개념을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름만 바꿔서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군주제라고 표현한 이 미니플롯에는 두 가지 형태의 구조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아크플롯의 구조를 활용을 하되 마지막 어느 한 분야에서 갑자기 길을 틀어버리는 형태,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열린 결말이거나 이런 형태들이 미니플롯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뭐 클로버필드 11번가 11번지 아니면 헌터헌터의 개별 에피소드들이라거나 아주 미니하게 아크플롯의 어느 한 부분만 활용한다는 느낌? 이 부분 내 마음대로 놀 거야, 미니미니하게 논다라는 뜻인 거죠. 이 미니플롯은 단편일 경우에는 적절히 재능으로 비벼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근데 장편일 경우에는 조금만 엇나가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끝나지? 엔딩 이게 뭐야? 라고 조금 배신감이 들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크플롯에 정통한 사람들이 사용해야만 하는 플롯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편일 경우에는 혹시라도 연습을 해보고 싶다면 초심자가 단편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하는 사람 마음이지만 전 안 되겠어요. 너무 더워서 입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뗄 수가 없어. 살 빼기는 글렀나봐요. 망했다. 맛있겠다. 미니플롯의 두 번째 구조, 군상극, 삼국지나 러브 액츄얼리 같이 명확한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딱히 메인 플롯, 서브 플롯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가 메인 플롯, 모두가 서브 플롯이 되잖아요. 모든 캐릭터가 주인공에 가깝기 때문에 엔딩이 되게 허무할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픽 죽어버리고, 모두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니까 그걸 다 충족시켜줄 수 없잖아요. 이게 뭐야?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왕자의 게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시트콤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베 엔딩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탐미주의의 결. 탐미주의도 미니플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경삼림 아니면 헤어지 결심 이런 것도 미니플롯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오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나 감정선 그런 걸 연출할 때 미학적으로 뭔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탐미주의라 볼 수 있고요. 추상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종의 작가주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미니플롯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디서 태국 전통복을 입고 다니나 했더니 이 거리에서 빌려주네요. 우리가 경복궁 가면 한국복 빌려 입듯이 여기에 전통복 빌려주는 샵들이 쭉 늘어서 있네요. 무서워. 이제 사원을 볼 만큼 본 것 같습니다. 태국 왕궁, 앙코르와트, 바이온 사원, 왕궁 사원. 뭐다 제일 좋지. 지겨워. 아야, 지겹진 않은데 좀 퐁당퐁당 봐야죠, 그쵸? 다시 또 배 타고 돌아갑니다. 이펀군 주제가 아크플롯, 전제군 주제가 미니플롯이라고 예시를 들었는데, 그렇게 친다면 안티플롯은 무정부 상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나키, 법이랑 규칙이 없고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를 완전히 거부하면서 자유로운 서술 방식을 추구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규칙이나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작가가 자유롭게 이야기 규칙을 만들고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규칙이라 할 것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안티플롯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주제가 우선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안티플롯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독자들은 그닥 선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영화관에 가서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안티플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독자들이나 관객들은 구조적인 재미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게 아주 자연적인 형태의 흐름이라서. 근데 구조가 없는 이야기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감상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좀 이야기를 많이 소화한 작가들의 경우에는 이야기의 구조에 또 다른 디테일을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주제를 심는 메타포, 상징 이런 걸 담는 방식이라거나 아니면은 작품의 전체적인 미장센 아니면 뭐 미적인 감각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야기의 구조에 수없이 많은 볼거리들이 있거든요. 영화에는 음악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웹툰으로 치자면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독립만화가 분들 마영신 작가님이라거나 옛날에 뭐 안꼬 작가님, 송아람 작가님 이런 분들이 그렸던 독립만화들 이런 것들이 주로 안티플롯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소개했던 한국 단편 만화들 이 정도는 보자 하면서 추천드렸던 만화책들이 있거든요. 이동은 정의영 감독님 책이라거나 그런 것들도 대부분 안티플롯을 따르고 있는 거죠. 제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이 컨셉트한 아크플롯들, 구조화할 수 있고 아주 대중적인 그런 규칙 이론들을 공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안티플롯들은 그것과 되게 반대결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승전 까우산 로드구만. 너무 목이 말라서 음료수 하나 마셔야겠습니다. today no. Can I get mango smoothie please? Mango and watermelon. 망고랑 수박을 섞으면은 파파야 맛이 나거든요. 와, 수박 잘 익었네. 파파야가 오늘 없다고 하니까 인공적으로라도 파파야 맛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색깔도 완전 파파야 색깔이죠. 맛도 비슷해요. 어우, 살 것 같다. 오늘만 벌써 10km 걸었네요. 아직 오후 2시인데 또 스콜이 내리기 시작했네요. 지금은 스타벅스에 왔고요. 개인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밖에 스콜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 저녁에는 또 다른 데를 갈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남은 이야기를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플롯은
비선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구조적이지 않은 이야기. 뭐 메멘토 같은 거 보면은 구조적이지 않잖아요. 인스타툰 뭐 이런 거에서 구조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역순이면 안티플롯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터널 선샤인 같은 이야기는 안티플롯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따지면 아크플롯을 활용한 미니 플롯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이다가 마지막에 약간만 변형시킨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표와 약점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충분히 선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삼막구조 11단계 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웹툰은 거의 모두 아크플롯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던 이야기지만 구조를 짤 때 괜히 멋부리다가 길을 잃고 멀리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적인 구조를 짜고 연출을 할 때 멋을 부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부리는 건 좀 더 거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뭐 그게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작가들마다 자신의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독립 만화 작가님들은 상업의 결에 휩쓸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건 못 벌건 자기만의 길로 야금야금 계속 그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 오늘은 구조의 결에서 발상의 세 가지 단계를 한번 들여다봤고요. 다들 즐거운 창작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빗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기분이 쭉 가라앉으면서 어디를 가서 더 뭔가를 찍어야지, 전투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유튜브 에너지가 확 줄어들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정적인 창작 욕구가 올라오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여기서 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창작 되세요. 감사합니다. 빠방.